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경남도지사 선거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정치지형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뜨거운 선거전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경남도청에 입성할지는 바로 여러분 유권자가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후보들의 공약, 정책 등을 잘 살펴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세 분 후보자 소개합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유근입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김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수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토론 의제는 경상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KBS 애플리케이션 마이케이와 MBC 경남 유튜브 채널로도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 시작하시죠. 네, 김유근 경남지사가 조선산업을 군수조선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집중 투자한 지 2년 만에 인도네시아로부터 5조 원짜리 항공모함을 발주받았다는 뉴스가 TV와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력 감축을 하였던 성동조선과 STX조선도 4만 명의 대규모 인력 채용 공고를 내었고 총 10만 명의 일자리가 다시 생겼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가에는 손님들로 넘실거리고 청년들은 원하는 회사를 골라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해안에 디즈니랜드가 개장하였고 지리산 케이블을 타기 위해 전 세계에서 3만 명의 관광객들이 사천국제공항을 통해 경남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을 모실 도립실버타운, 완전한 무상보육 공립외할머니집이 설립이 늘어나고 드디어 경상대 어린이 전문병원이 개원했고 닥터 할기가 도입되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과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사는 슬픈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기호 3번 저 김유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낙제점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7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모두 죽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90% 이상의 경제정책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만을 의식한 짜맞추기 통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측근 도지사 만들기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과거 세력, 미래 세력 니 편 내 편 가르고 있습니다. 저 김태호가 맞서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위대한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 통합적이고 복원력을 갖춘 공동체 경남을 만들어가는데 저 김태호가 모든 사력을 다해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출마 인사해 주시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경수입니다.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남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도지사가 바뀌면 경남이 바뀝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각오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홍준표 대표님 그리고 김태호 후보님으로 이어지는 과거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저 김경수가 한 팀이 되는 미래팀. 도민 여러분, 어느 팀에 경남을 맡기시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힘있는 여당도지사, 저 김경수가 경남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경남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토요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인사 말씀 들으셨습니다.
긴장이 좀 풀리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후보들께서는 공통으로 주어진 질문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주제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입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대도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도 미세먼지 피해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예,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속에 이 초미세먼지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우리 몸속에 호흡기로 걸러지지 않는,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혈관으로 들어와서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우리의 기대 수명을 줄여서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했는데 이 미세먼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주범의 원인은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 대책에 대해서 우리 어린 아이 그리고 어르신들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부터 노인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전 유치원 또 전 유아원에 보급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화력발전소라든가 또 배출 자동차의 기준 등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자 발송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경수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반드시 정부와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급한 일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보호 문제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교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시급합니다. 특히 놀기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 수 있도록,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공공 실내 놀이터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미세먼지는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발전소, 그리고 차량과 선박과 같은 수송 수단이 그 다음 순위입니다. 원인별로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와 함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위원회도 만들겠습니다. 거기서 기준도 만들고 그리고 그에 따른 활동 지침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시설조차 부족합니다. 18개 시군 중에 절반인 9군데가 측정망조차 없습니다. 미세먼지 측정망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미세먼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유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당장 우리 도내의 당면 과제로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소의 유지냐 폐쇄냐의 무거운 과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입장과 생계 유지를 위해 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 업체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도민의 건강이 우선이냐 생계가 우선이냐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한 상황이라 봅니다. 당장 결론 내릴 수 없는 일이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노후버스를 차츰 천연가스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유 차량은 신호등 대기 시 엔진을 끄는 법령을 제정하여 매연의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개발 보급 사업으로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단순히 경남도청에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개발 공모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100명 정도의 청년 장학과를 모집하여 그룹을 결성하고 개발한 다음 경남도청으로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 이후 그 그룹에 속한 100명은 어린이집 3,084개소, 유치원 682개소를 50에서 10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필도 교환 등의 관리 업무를 맡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주제는 공공의료기관과 인력 확대 방안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15년까지 시도별 기대수명 조사에서 경남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로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남도민의 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과 인력 확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김경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도민 여러분, 방금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싶은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 혹시 가장 높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는 형편이 어떻든지 사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좋은 의료 혜택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됩니다. 우리 경남은 특히 서부 경남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의료가 취약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서부 경남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과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의료 서비스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의료는 특히 대한민국에 오늘 있게 해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어르신들의 걱정거리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요즘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대상포진은 예방접종만 하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예방접종비 반드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임플란트 수술비, 그리고 다니기 불편하신 어른들을 위한 관절 수술비, 저소득층 어르신들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재활병원,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 전문 병원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아파도 걱정 없는 경남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유근 후보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관점 많지만 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공약집을 보시면은 재활병원의 기능이 강화된 경상대학교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이 있습니다. 다른 후보 그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중요한 사안을 공약한 바가 없다는 것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이들의 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구가 절벽이다. 아이를 더 낳아라. 그러면 100만 원을 줄게. 아니 우리가 애를 낳는 공장도 아니고 낳아놓은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뇌출혈, 심장질환, 소아암,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수많은 희귀질환으로 오늘도 아까운 어린 생명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경남 지역에는 양산에 위치한 부산대 어린이병원을 제외하고는 어린이 전문병원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서부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부 경남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병원은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저는 매년 예상되는 100억 원의 적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김태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의 그 공공의료에 대한 공약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도지사에 당선된다면은 가져다 또 쓰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먼저 특화병원을 설립해야 됩니다. 우리 산재 재활 예방 전문병원 설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발달 장애 아들의 예를 들어서 치과병원 같은 거, 우리 경남에 치과병원 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취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 대상 병원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센터도 지금 중부 쪽에 있는데 서부 쪽에도 하나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병원 찾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공 의료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 정책은 병원으로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항상 일상을 공유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경남에는 지역보건, 응급의료, 여성, 분만 등 취약한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점들을 잘 보완해서 찾아가고 또 꼼꼼하고 신속하고 이 쓰리고 의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365일 24시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현안 집중 토론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권을 가진 후보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밝힌 이후 질의하거나 이 주어진 시간을 모두 질의 시간으로서도 무방합니다. 집중 토론 주제는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위기 극복 방안과 고용 대책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근 후보부터 주제에 대한 질의 시작하시죠. 네, 경남을 먹여 살렸던 조선 산업이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땜빵질하는 그런 정책은 우리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원인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무기로 밀어붙이는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로 우리 조선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중국 조선업체는 선박을 수주하면 1+1로 준답니다. 이게 뭐 새우깡도 아니고 이래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 안 되는 저가 선박 건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돈 되는 고보같이 선박을 건조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과 선박 건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조선 산업 인프라를 이용하여 구축함, 잠수함, 더 나아가서 항공모함 등의 군함을 만들어서 수출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의 경우 약 14조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경남 전체 예산이 7조 2,800원인데 항공모함 한 대 값이 경남의 1년의 예산의 2배가 됩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자는 겁니다. 협력업체도 일감이 넘쳐나고 노동자들은 지갑이 두툼해져서 돈을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식당 시장들도 활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경남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태호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저도 김유근 후보님의 말씀에 공감이 큽니다. 지금 조선산업 당장의 그 위기에 처한 실업자 구제를 위한 대책,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준 데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훈 토론 때 군산은 특별지역이 되면서 왜 우리 경남의 경제지표가 더 나쁜데 왜 하지 않느냐 제가 강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우리 김경수 후보님이 잘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선산업은 이런 실업 대책과 아울러서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냥 싼 저임금으로 하는 벌크선이라든가 컨테이너는 가감히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부가치 산업인 그런 형태로 요트라든지 크루즈선이라든지 또 LNG선이라든지 또 쉐빙선 등 특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조선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해양 플랜트 산업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고민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아직도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조속하게 그 의지를 가지고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김경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우선 김태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우리 거제와 통영, 고성 그리고 창원 진해구 지역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합해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업의 위기는 지금은 세계적인 조선 시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한숨 돌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수주된 일감들이 실제 현장의 일감으로 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라든지 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통한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조선업 자체는 대응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 대책이 있고 중장기 대책이 있습니다. 단기 대책은 정부에서 지난 4월 4일 날 발표했던 국내 해운 선사가 200척 이상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게 하고, 그리고 정부의 강공선도 5조 5천억 원 수준의 강공선 발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단기 대책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조선업이 대형조선, 중형조선, 소형조선 각각에 맞는 발전 방안들을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산자부를 중심으로 지금 그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종합대책과 함께 조선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태우 후보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두 후보에게 질의해 주시죠.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거의 13,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이 7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 경제를 다시 살리고 실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주기 위해서는 위기일수록 적극적인 미래 계획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조선 해운시장 분석가인 클락슨 리서치에 의하면은 앞으로 환경 관련 규제 강화함에 따라서 노후한 선박을 대체하거나 또 개조하기에 선주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돌아설 것으로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내놓은 조선업 회생 방안은 관공선 등 공공발주, 즉 예를 들어서 LNG 관련 선박 시장 진출 계획이 실제 전부입니다. 이 계획도 2016년도 정부가 내놓은 것을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과연 정부가 어려울 때 말뿐인데 결과적으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이런 종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선업의 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은 김태호 후보나 저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선업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 때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고요. 박근혜 정부 때 가속화됐지만 이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전략이 부재하지 않았나. 저는 제가 국회 산자위 활동을 하면서 정부에 조선업을 살릴 것인지를 여러 차례 물어서 답변을 받아내는 그런 정도로 정부의 대책이 부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의 조선업 단기 대책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강공선 발주 그리고 LNG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국내 해운선사가 국내 해운선사가 발주하는 그리고 직접 운용하는 선박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약 200척 이상을 이번에 발주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자동화, 생산성 그리고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총 16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도 하이브리드 용접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수요가 높은 중형 조선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중형 조선소도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함께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김용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김태호 후보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시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거의 경남 테크노파크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김태호 후보님의 선거 공보문에는 LNG 벙커링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경남 테크노파크가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테크노파크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후보님 공약이고요. 김태호 후보님이 모르셨죠? 이거 말고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개만 말씀드립니다. 공약집 보면은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걸 전부 카피해 쓴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대충 베껴 쓴 것 같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는 경상남도가 설립한 경남기술혁신의 컨트롤 타워이고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산하에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 항공우주센터, 조선해양센터, 조선해양에너지센터 등 모든 중요한 기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공약을 보면은 사천에다가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 지역 주력 산업 육성에 지능형 기계, 항공, 나눔융합, 항로와 바이오 육성에 다 합쳐서 얼마나 돈이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총 75억밖에 경상남도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놓고 항공사업을 육성한다,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선거 공보물에는 경남 테크노파크를 육성한다고 제가 한 겁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자체를 위상을 제고하고 육성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후보들께 질문하시죠. 제가 요즘 경남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하소연입니다. 우리 경남은 조선과 자동차 그리고 기계산업이 중심이 된 제조업이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조업, 특히 중소제조업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을 책임졌던 분들께서 우리 경남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이 없었던 것 아니냐, 도민들이 듣기 좋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경남의 자영업 비율도 32.7%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7% 이상 높습니다. 경남의 제조업이 무너지니까 자영업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제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경남 신경제지도 비전을 발표하고 위기에 빠진 경남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도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중소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경남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두 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조선과 자동차, 기계산업이 중심인 경남의 제조업이 왜 위기에 빠졌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보님들의 구상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근 후보부터 말씀하십시오. 두 후보님께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2번, 도지사 2번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경수 후보님 역시 학생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 경남도지사 낙선, 국회의원 1번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두 후보님과 같은 정치 경력자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두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약을 이야기하고 산업을 이야기하고 경남 도민의 생계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유근은 프로 정치가는 아닙니다. 저는 두 분이 그 화려한 경력을 쌓아갈 때 산업 현장에서 봉급자로 회사 대표로서 묵묵히 실물 경제를 경험하며 내공을 쌓았습니다. 지금 화두가 그동안 정치인들이 망쳐놓은 경남 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물 경제 경험이 없는 두 분이 이 자리에서 무너진 조선 산업을, 기계 산업을 살리겠다고 화려한 공약을 내놓아도 그 공약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의심이 듭니다.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신 도민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선거 공약 공보물에 보면은 경남 경제에 누가 망쳤습니까? 라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고 과거팀인 자유한국당을 욕하고 계시는데 김경수 후보도 똑같습니다. 김경수 후보님은 미래팀이 아니라 현재팀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잡고 있는데 어찌 미래팀입니까? 현재팀이지. 그럴싸한 말장난으로 도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우 후보 답변하시죠. 우리 김경수 후보님은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미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같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 김경수 후보님의 질문에 저도 많은 공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시 키워야 우리 경남 경제가 저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ICT 기술을 이용한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수출 산업 위주로 국가 경쟁력이 중요한 대기업들 스스로 경쟁력을 또 키워야 하고 또 많은 법인세 등의 인센티브도 도와줄 수 있지만 사실 문제는 중소기업, 중견 제조업체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자동화 단계를 넘어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절체절명의 저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한 중소기업 사례를 보면은 상당히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납기 단축, 또 생산기획 수립, 불량률, 전기 사용량 감소 등의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도지사 직속에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설치해서 시작부터 클라우드형 스마트 공장 구축까지 원스톱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답변을 못 하신 게 있으면은요, 이 공약 검증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약 검증 상호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후보의 질문이 편중이 되지 않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1분 넘지 않게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김태우 후보부터 8분간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죠. 주도권 드립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은 자꾸 이제 과거팀, 미래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1대1로 이렇게 경쟁하는 자리지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당대표를 끌어들이는지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과연 이번 지방선거를 과거로 돌린 사람이 누군지 저는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 전 뉴스에도 이 드루킹 관련 특검 검사가 임명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드루킹 특검 여론 조작이 대선 이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상황이 증거가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엄청난 문제, 지방의 현안들을 바로 이 드루킹 사건으로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으로서 저는 최소한 사과해야 되고 특히 도민과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송구하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먼저 A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먼저 우리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선 1대1 대결을 왜 피하느냐부터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번 간단하게 사과 선거에서- 부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사과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아니,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이 아니고. 답변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사과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짧게 그것만 할게요. 이야기하세요. 1대1 대결을 피하신 건 오히려 김태호 후보 아닙니까? TV 토론 계속 다 거부하셨고 이제는 법정 토론만 하게 된 건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1대1 대결을 피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은 제가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입니다. 그런 특검을 제가 먼저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먼저 요구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김태호 후보님 말씀 중에 책임져야 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김태호 후보님께서 그 발언을 책임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그런 식의 정치 공세, 그게 흑색선전 아닙니까? 경남 됐습니다. 도민들께서 지금 이런 낡은 드루킹의 정치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실제 그동안에 우리 김경수 후보의 말 바꾸기는 아마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실제 드루킹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또 지시하고 책임자가 우리 후보다라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주시고요. 사과를 안 하십니까? 여전히? 자, 도민들에게, 국민들께는 네. 지난번 간훈 토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보좌관이 500만 원 수수한점에 사과를 대해서는 하실 송구하다라는 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드루킹과 관련된 내용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의 특검은 드루킹 특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법적인 문제는 나온 바도 없고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김태호 후보께서 이런 식으로
또다시 네거티브 정치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그 네가-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과연 이번 도지사 선거가 실제 경제 위기를 당선되자마자 바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된다면은 그 미래를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런 우리 가는 곳마다 도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여전히 도민을 상대로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실제 공약 검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 후보님 정말 이제는 좀 미래를 위한 경제 살리는 그런 토론합시다. 그래요. 이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하시고. 최소한 네. 그건 도리다. 네. 그만큼 많은 분을 걱정시켰으면 도리다는 게 제 뜻입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여기 대상이 누굽니까?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지금 현재 그 자영업 중에서 1인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1인 자영업을 포함한 지금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 실제 내용이 좀 다른데요. 실제 지금 현재 경남에서 올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시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상의 총 숫자는 20만 명인데 지금 그 중에서 일부만 일자리 안정기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걸 거의 추가해서 경남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걸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예, 그리고 2017년도 우리 경남 공공산후조리원을 네네. 권역별로 설치하시겠다 네. 했는데 그 실제 2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2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권역별로 설치하겠다라고 공약을 비용을 드렸고요. 물었습니다. 지금 비용. 그게 이제 운영비가 약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아니 운영비가 2주간의 지금 질문하신 비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지금 제 설명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듣은 것 같습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철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저도 네. 임기 내에 완성해야 된다. 네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 철도 협약기구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건 앞으로 남북 간에 철도를 뚫는데 또 유라시아로 또 중국으로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대단히 정신호다. 네. 축하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 남부 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이 더더욱 타당성을 갖게 됐다. 이 호남 고속철이 작년에 애타 없이 예비 타당성 없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남부 내륙철도도 애타 없이 실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점수가 훨씬 우리 내륙이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경수 후보와 또 제가 당선이 누가 되든 이 문제를 임기 내에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져주시고 또 우리 대통령에게 이건 공약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꼭 약속 지켜달라는 뜻에서 우리 새 후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이 조기 내륙 철도의 건설을 위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좀 보여달라. 지금 의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같이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결정해야 될 사업이고요. 제 첫 번째 공약이 서부 경남 KTX였습니다. 대통령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후보 공약 검증해 주시죠. 8분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은 위기에 빠진 경남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누가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이후에 경남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경제 성장률보다 해마다 낮았습니다. 특히 2015년과 16년은
0.4%, 2년 연속 0%대였습니다. 사실상 제로 성장을 한 겁니다. 수도권과 쌍벽을 이루던 우리 경남 경제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경기가 위축될 때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나서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경제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난 홍준표 지사님 시절에는 거꾸로 갔습니다. 부채 제로라고 하는 자신의 치적을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남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정 투자를 안 했던 겁니다. 김태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 시절 결국은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지사이셨습니다. 부채 제로가 아니라 투자 제로였다. 그 바람에 경남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 후보님께서도 과거에 경남을 함께 책임졌던 분으로서 경남 경제가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된 데 대해서는 좀 책임을 함께 인정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가 중요합니다. 예.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다 낙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소득 주도 경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예. 실패했고 이제 혁신적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서민들 다 죽고 나서 변하겠다는 뜻인지 거꾸로 묻고 싶고요. 네, 홍준표 당시 지사의 부채 제로는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 제로는 어떤 의미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시급한 현안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실제 감소됐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도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김태호도 이런 경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사실은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동남 포럼에서 2006년도에 경남 경제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2006년도에 김태호가 실제 도지사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태호가 야당 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답변을 좀 요약해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실제 재임했던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을 보면 경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그 부분은 지금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성장 DNA로 김태호 위기에 제주도권 토론이니까 경남 경제를 정말 네.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경제 성장률이 김태호 지사님 본인의 재직 시절에 가장 높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전국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 3년 동안은 조선업 호황기였습니다. 그 조선업 호황기를 타고 경남의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호황기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으면 여기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경영의 ABC입니다. 그 국가 경영, 지방 정부도 저는 정부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께서는 조선업 호황기에 도지사로 재직하시면서 그 이후의 위기를 준비하고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기업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 각종 연구소나 국책기관에서 조선업 위기에 대한 경고가 대단히 많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거꾸로 경남에서는 조선 산단을 늘리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8개의 산단이 허가가 나갑니다. 그중에서 경남도가 승인하는 게 5개였습니다. 지금 제대로 추진도 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실업의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재직 시절의 후보님의 재직 시절의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를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도민들께 좀 책임을 인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호황기 때 이미 우리 남해안 특별법을 이끌어내서 여야 합의로 이끌어내서 우리 조선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실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조선업 호황기 때 앞으로 방향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크루즈선이라든지 이 슈퍼 요트라든지 그걸 전환시켜 가야 된다. 또 기술력이 앞으로 중국이 추격해 오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대안도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항공우주산업 또 해양플랜트 산업. 그때 김태호가 도정할 때 다 기반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물론 세계 경기에 영향도 있고 국가의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남해안특별법의 발전 방향 기틀을 후임이 오면서 결과적으로 전혀 알겠습니다. 예. 활용을 하지 않았다. 책임을 인정하시지 그래서 않는 이 걸로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무소속 지금 현재 민주당에 가 있는 김유근 후보님께도 좀 질문을 김두관 지사가 후임으로 왔는데 그 실제 전혀 이걸 이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병폐는 저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대통령도 말씀인지.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 시장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무소속이 된 데 대한 시그널이 잘못 갔다. 아마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우선 뭐 책임을 인정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답변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유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안 해도 됩니다. 네, 경남의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공식 실업률은 10%라고 하지만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경남의 청년들이 갈 만한 이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경남 경제를 혁신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법일 겁니다. 또 하나가 창업일 텐데 우리 경남은 창업사관학교가 부산 경남을 포괄하면서 20개 팀만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창업 초기 투자에 꼭 필요한 벤처 캐피탈도 전국에 140개가 있는데 경남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또 창업을 해서 성공하신 중소기업인 출신이신 김유근 후보께서 이런 청년 실업과 청년 창업 문제에 대한 생각과 공약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초밖에 안 죄송합니다. 남았어요. 그냥 마저 그냥 우리 쭉 김태호 말씀하시죠. 후보님께서 너무 길게 예, 그냥 답변하셔가지고 18초 동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또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 이어서 하시면 되니까요. 답변을 네네. 좀 주시죠. 네. 잠깐 말씀하십시오. 네, 너무 짧아서 네.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알겠습니다. 자, 네. 어느 후보의 공약이 경남을 더 윤택하게 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질문을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김유근 후보 공약을 검증해 주시죠. 예, 경남 도지사 선거, 도지사를 뽑는 선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질을 검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세워서 우리 경남 경제를 살리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김경수 후보님한테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TV 토론회 좀 하자고. 그랬더니 김태호 후보님 핑계를 대면서 김태호 후보님이 안 한다고 해서 본인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방금도 물어보니까 나는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약 검증의 자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질 검증의 자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후보님 어제입니까? 현충일 날 충무탑에서 뵀었죠, 저를. 네. 그 충무탑이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6.25 때 전몰 장병들, 우리 선배님들, 군대 갔다 오신 선배님들이 거기 모셔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오실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물론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도지사라면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왼쪽 손가락이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군대를 안 가신 거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맞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 2년 전 총선 때 제가 네, 잠깐만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군대를 안 가시는지 똑같은 얘기를 아니면은 그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안 가시는지 말씀 그것만 답을 주시면 돼요. 후보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요. 그때 제가 봤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아니 잠깐만 답변을 드려야죠. 그렇게 내가 팁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5급 전시 근로역 건의 시절 당직 왜 손가락이 그렇게 잘안 됐는지를 아니에요. 설명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물어본 겁니다. 민주화 운동하다 간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선관위에 물어보면 됩니다. 공장에
예, 노동자의 다른 생활을 질문 하도록 경험하기 하겠습니다. 위해 네네네.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쳤습니다. 그 자리에 70, 80이 넘으신 우리 6.25 참전 용사들이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후보자 본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뒤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제가 진짜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이 자체가 부끄러웠단 말입니다. 김태호 그리고- 의원님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건 자세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호 후보님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보다 5살 많으신 분 예. 많다고 하시면 김태호 후보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여하튼 제가 이름 앞전에 생각한 새누리당입니까? 하도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헷갈립니다. 저 우리 일반 도민들은.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많은 분들이 그 우리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바른정당으로 넘어오셨죠. 그 제 뭐 고등학교 선배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랬다가 홍준표 전신사가 그 1년 2개월이나 남은 도지사 자리를 때려치우고 뭐 대통령 할 기라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남 지금 경제가 이 엉망이 된 거예요. 경남 도청에 도지사가 없어요. 서문국관에 소가 없으면은 서문국관입니까? 그러니까 경남이 이래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도지사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저는 주십시오.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몇 번 반성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처절하게 반성해야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남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도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남 도지사를 정치인으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경남은 우리나라 산업의 40, 50%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을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인이나 과학자를 뽑아야만이 경남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번도 뽑아보고 2번도 뽑아봤지 않습니까? 김두관 지사도 뽑아봤습니다. 물론 그 뒤에 무소속으로 나왔죠. 그러다가 당을 옮겨서 아마 지금 민주당 계시죠? 국회의원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옆에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제가 버릇이 됐습니다. 그때도 지사님에서. 어쨌든 김태호 후보님이 그때 보궐로 지사를 하셨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홍준표 지사 이렇게 했고 결국 경남 경제를 망친 거는 정치인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5년 전 30살 나이에 단돈 200만 원을 들고 대학교에서 화장품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신문지 깔고 바닥에 신문지 깔고 몸이 아프고 했지만은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두 분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공약집 제가 누군가 만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참모진께서 만든 거 아닙니까? 제 공약집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직접. 어떤 걸 질문해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두 분께서 자꾸 토론을 하시길래 8분 동안 있는 거 제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인 부분과 자질 검증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약집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쓰면 뭐합니까? 김태호 후보님 이 공약집 보면은 이 공약이 아마 다 잘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한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난 6년 도정을 이끌으시는 동안에 하시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번 답을 왜 안 했는지 주시겠습니까? 저도 뭐 한계가 많았다는 것은 또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 도민들이 저는 평가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경남이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비전과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소위 남해안 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주도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앞에서 저한테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저도 뭐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맡겨주시면은 잘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욕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고 싶은 게 더 많고 그만큼 우리 경남이 의미가 우리 균형을 잡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 중심으로 땅이 대한민국이 지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균형이 쇠도 양날개가 있어야 날듯이
저도 저는 그 부분은 균형이 동감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김경수 후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수 후보님은 공약집을 보면은 도대체 본인 얘기가 없습니다. 이 공약집, 죄송합니다. 공약집, 선거 공보집이 무슨 인증샷이에요, 보면은. 위드 대통령 인증샷, 제가 써놨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여기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또 인증샷 2. 그 다음에 여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증샷 2. 그러면은 경남도지사 후보는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뽑아야 됩니까? 그럼 도지사 선거 왜 합니까? 그냥 그 여당 후보로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답변 시간은 주실 건가요? 아니, 아까도 저한테 질문 안 했지 않습니까? 12초 남았습니다. 똑같으면 해보십시오. 저는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님과 국정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남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경남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중요한데요. 이번에도 공약을 좀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으로 평가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후보에게 질의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가급적 1분 정도로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후보부터 검증하시죠. 8분입니다. 우선 김유건 후보께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저는 주도권 토론 시작이 됐으니까 답변을 좀 충분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은 들으셨죠?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까 마지막에 1차 주도권 토론 때 네네. 제가 청년 실업과 일자리 네네. 문제가 심각하고 네네. 청년 창업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정책 공약이 있으면 네. 좀 밝혀달라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답변 가능하시겠죠? 예,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아마 그 후보자님께서 지금 선거 운동 기간에 대학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책 공약을 좀 밝혀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을 가보셨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디에다가 취업을 해야 되는지 그 정보를 못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경남도청에서 우리 취준생들한테 우리 좋은 일자리들을 공식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 그 친구들이 시간 뺏겨가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인터넷 찾아서 어디에 취업해야 되는지 공약을 좀 알아보고 짧게 예, 답변해 그래서 주시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부가 가치로 첨단 군수 산업으로 바꾸게 되면은 일자리가 10만 개 정도 창출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창업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안 하시네요. 어쨌든 창업사관학교라든지 벤처캐피탈 설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한번 실패하면 패가망신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창업 구조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와 함께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할 건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경남에 필요한 창업 투자 회사인 벤처캐피탈 유치는 반드시 실현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원활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남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가눔클럽 토론회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홍준표 지사 시절에 무상급식 특히 우리 아이들이 밥그릇을 차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데 비하면 그런 공약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도민들은 공약을 한다고 선거 때 공약한다고 믿을 수 있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 지사께서도 그때 공약을 하셨었거든요. 그러고는 무상급식을 그렇게 거부해버리신 급식비 지원을 거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김태호 후보님께 얼마 전에 김태호 후보님 윤한홍 의원님이 대변인 맞으시죠?
예, 우리 윤한홍 의원, 김 후보님의 대변인께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하시면서 홍준표 전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 홍보에 오류였을 뿐이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계속 말 바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민들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무상급식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 바꾸기는 우리 김 후보한테 더 걱정이 도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드루킹과 관련해서 말을 계속 바꿔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도면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있을 지금 수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실제 저는 의지가 그대로 이제 무상급식은 이 보편이다, 보수다, 진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할 여력이 됐습니다. 그 정도 우리 능력이 됩니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먹는 문제를 그래 이념적 칼라로 봐서도 안 된다 이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 제가 이번에 무상급식을 추진 전면하겠다는 것은 네, 이미 그대로 경남 그대로 초중고가 하시겠다는 이미 말씀이신 다 거죠? 이루어져 네. 있고 네. 동지역만 고등학생들이 그렇다면 되지 않기 때문에 김 그 동지역을 김 후보님. 형평성 차원에서 생각은 추진하겠다는 알겠습니다.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 김 후보님께서 지금 급하게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학교 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해놨습니다. 저도 했고 노회찬 의원께서도 하셨습니다. 발의하는 과정에서 경남 지역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여러 차례 부탁도 드리고 요청도 드렸습니다. 단 한 분도 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남의 학부모들이 60만 명, 무려 60만 명이 학교 급식법 개정 청원에 서명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 그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자유한국당이 정말 김 후보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중앙당에 얘기를 해서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도지사가 들어오더라도 그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무상급식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모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자당 의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남까지 민주당이 싹쓸이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거두셔야 된답니다. 오히려 우리 김경수 우리 후보님은 도지사가 안 돼도 첫건이니까 청와대 가서 이 일을 하시고 바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수행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야당 도지사가 여당 시절에도 여당 시절보다도 안 하셨습니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설득해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우리 학생들의 이 급식 문제는 더 이상 우려가 없도록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이 아니고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출했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무런 일절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함께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경남의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그렇게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를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지금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이 대륙으로 향하는 출발점, 시작점이기 때문에 동북아의 물류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경남이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한다면 고부가 가치 물류산업을 한반도 평화시대 경남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도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오늘도 또 북미 회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언론에 기사가 났던데요. 저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태도로는 이 시기에 경남의 절호의 길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유근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대했던 TV 토론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김경수 후보님은 청와대로 가시고 김태호 후보님은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가시고 경상남 도청은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창업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말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벤처 캐피탈 뭐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제 벤처 캐피탈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최저임금 적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청년 창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3명이 뭉쳐가지고 일을 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적용 안 하고 돈 안 주면은 범죄자 되는 겁니까? 김경수 후보님? 예, 범죄 되는 거죠, 현 질문하십시오. 상황에서. 예. 범죄자 됩니다. 아닙니다. 이런 아직까지는 상황에서 적용 벤처-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벤처 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벤처 기업 할 때는 주 52시간이 아니고 더 30인 미만 기업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 아십니까? 김용호 제가 의원님? 지금 주도하는 네, 단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0세 미만 아니고 그 이상도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뭡니까? 예외적인 규정을 줘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또 뭐 하나 또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리려고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김태호 후보님께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그 신문 2010년 신문 같습니다. 김태호 후보님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한항공 조양호 부인 이명희 사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사모님께서 도청 그 관용차 사용하셨고 그리고 도청 공무원들을 가사 도우미로 사용했다는 부분 발뺌하시다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제 결국 인정했다고 하시는데 그 지금도 인정을 하시죠? 예, 뭐 예. 그러면은 부족한 지금 일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지사는 검증의 자리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증명한다는 자리인데 그러면 뭐 뭘 증명하는 겁니까? 혹시 뭐 이런 비리 부분을 증명하시는 부분입니까? 도지사는 결과적으로 이 경력을 쌓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이 위기에 역량을 바로 보일 수 있는 안정감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도지사를 그런데 뜻하는 겁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지금 쭉 보시면 여기 신문에 김경수 후보 캠프 측과 김태호 후보 캠프 측에서 다 얘기한 부분입니다. 제가 들고 온 거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는 네거티브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고 공약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경남은 경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선박 조선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연관 업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소상공인, 전통시장까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산업 최첨단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현재 경남도청 자리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남도청 자리는 옮겨야 되는 겁니다. 경남도청은 혁신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경남도청을 마산해양신도시로 옮기겠습니다. 이제 마산이 행정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경남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그냥 도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냥 동감한다 안 한다. 도청을 마산으로 옮기는 부분에 동의한다 안 한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검토는 해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각은 해볼 수 그러면은 있다. 지금 그러면은 또 공항 부분이 요새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김경수 후보님께 제가 일단 좀 얘기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때 김해 신공항 부분 가덕도로 가느냐 김해 신공항으로 가느냐 아니면 밀양 신공항으로 가느냐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가 잠깐 되었다가 김태호 후보님은 지금 현재 김해 공항을 그대로 가자는 거죠. 맞죠? 확장 예. 소음 대책을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전제로. 근데 김경수 후보님은 그냥 소음만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할 때 김경수 후보님은 이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누구 아시죠? 굉장히 친하신 분 원팀 아니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가덕도로 시민과 더불어 가덕항 신공항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원팀인 김경수 후보가 어떻게 그 공항을 일단 김해 신공항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밀양 신공항 재추진 얘기합니다. 왜? 경남도지사니까 부산으로 공항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김경수 후보는 몇 번을 질의를 하고 했어요. 김해 신공항을 그럼 반대했는데 그럼 어디로 옮겼냐? 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자, 왜? 질문이 가덕 지금 신공- 사실관계가 다른데요. 예, 그럼 말씀해 김해 보시죠. 신공항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반대한 게 아니라 소음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신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인데 과연 이 동남권 신공항이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 공항으로 지금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님은 항상 이렇게 말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신문에 내일 제가 그러면 기자회견 할게요. 신문에 나온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 김해 신공항 반대, 김태 후보 김해 신공항 찬성, 대신 소음 문제 해결. 김유원 후보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소음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비행기가 6시인가 넘어야 뜨잖아요. 그리고 저녁도 10시인가 되어 내릴 수가 있고 국제공항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밀양 신공항으로 가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과연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 바꾸면 안 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바꾸기라는 말씀은 사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사실이 맞고 안 맞고는 제가 지금까지 내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김경수 해왔습니다. 후보님은 예. 항상 말 바꾸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라고 했다라고 돼 있다. 김해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한다고 안 했습니까? 한 적이 그러면 없습니다. 두루뭉실하게 관문공항이 되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국책 과제로 결정된 사업 아닙니까? 우리 김유곤 후보께서 행정 또는 국정 경험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행정 국정 경험이 없지만은 결정된 사업을- 경제 전문가입니다. 실물 결정된 경제 전문가입니다. 변경- 지금 김경수 후보처럼 그렇게 답변 좀 우리가 합시다. 아니 제 주도권 네.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답변은 듣고 질문을 아니 해주셔야죠. 답변이 지금 똑같이. 자꾸 말 바꾸기로 하시니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건 네.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경수 후보는 일단은 경남에 공항을 설치하는 걸 제가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을 정리하시죠. 35분 남. 김태 후보님 35초. 공항 문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짚어주십시오. 그동안에 가덕도 밀양 엄청난 국력 소모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국책 사업으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지금 다시 가덕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지는 것이다. 또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 논리로 더 이상 이 공항 문제가 재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소음 대책을 전제로 한 김해 신공항 확장이 저는 답이다.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우 후보 8분 동안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건 후보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최저임금 급속한 상승, 또 근로시간 단축,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업을 하신 분으로서 현실과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급박하게 하니까 저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시간적인 틈을 좀 줘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근로시간도 당연히 단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 있는 삶을 위해서. 하지만 시간적인 틈을 줘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장에 보면은 기업 하시는 그 사장님이나 또 직원들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다 더 걱정해요.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더 일자리가 더 없어졌다. 네. 또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졌다. 현실적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면서 결과적으로 현실을 모르는 현실을 무시한 그런 정책이 아무리 모양이나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빨리 현장감을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바뀌어야 되고 거기엔 소득도 없고 성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1년 동안 지금 우리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고 고용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 그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그 공약을 부분은 답변 기회를 안 주시는 건가요? 제가 김유건 네, 우리 알겠습니다. 후보에게 네, 드렸습니다. 예. 네. 이 지금 항공산업 지난번 카이가 우리 대표적인 우리 항공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진주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서 카이를 살리기 위해서 일주각기 운동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이가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지금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기에 이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특히 카이에 대한 대신뢰도 특히 회계 분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려 350대를 만약에 우리가 수주하면은 17조입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수요가 650대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38조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항공산업의 일자리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주가 안 된다면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당연히 죄가 있으면은 단죄돼야 되지만은 지나치게 전체 카이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 만약에 이게 수주가 안 된다면은 아마 엄청난 저항에 저는 부딪힐 거다 그렇게 보고 지금 얼마 전에 북미 회담 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애쓰시지 않았습니까? 1박 4일로 미국 다녀오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우리 대통령이 한 번 더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에 부분 답변을 좀 드려야 뒷부분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저는 우리 사회가 원칙은 원칙대로 그리고 현실은 현실대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 수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카이가 T-50을 미국에 수출하는 문제는 대단히 카이로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군수 산업이라든지 특히 우리 지역 경제, 서부 경남 지역 경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식 회계 문제는 제가 산자위에 있으면서 같이 계속 카이와도 협의를 했고 그 금감원하고도 계속 그 협의를 됐습니다. 했던 사안이라 그래서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청와대까지 나서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런 열심히 말씀을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이게 네. 교각 사료의 대표적인 그렇다고 사례가 위법을 눈 감을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되지 않기를 네.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국정을 논할 때는 운영할 때는 잘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간 항공기 육성 대책을 위해서 실제 이제 지금은 주로 방산 위주 아닙니까? 민간 항공기 육성을 위해서 이 민간 항공기의 시장이 2020년도 가면은 한 900조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 항공기로의 방향을 유도하고 또 정부가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어디에 계시든 네, 좀 역할해 동의합니다. 주십사 네, 같이 말씀을 노력하겠습니다. 드리고요. 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 또 우리 김경수 후보에게 해명할 기회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도지사 약속을 자리는 실제 아무리 공약이 좋아도 공약이나 정책은 공유하면 됩니다. 도지사 된 사람이 우리가 전부 다 도민을 위해서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그건 공유하고 갖다 쓰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과 청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김경수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보면은 네. 5년 동안에 세금을 138만 원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우리 공무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선거 홍보물에서는 민주화 유공자로 이렇게 좀 포장이 돼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실제 구국학생운동 김일성 주체 사상의 신봉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부분입니다. 이 군대를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TV 토론이 정말 경남의 미래를 걱정하고 경남 경제와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토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런 TV 토론이 된 데 대해서 제가 대단히 해명할 기회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드렸는데 이걸 그리고요. 네거티브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영 네거티브다. 네, 지금 영 네거티브를 하고 계시는 답변을 거예요. 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도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데 이미 다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니까 홍보물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안타깝습니다. 세금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세금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에 6개월만 포함이 되고 그 이유는 포함이 안 된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태호 후보님도. 그래서 그 이전에 2012년부터 2016년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노면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특별히 세금 내기 어려운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거 해명을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네거티브라고 하니까 도민들에게 오히려 네. 영 네거티브로 알겠습니다. 느끼실 네.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지지 당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경남 도지사 자리를 정치인들에게 맡겨왔습니다. 기호 1번에게 맡겨도 기호 2번에게도 맡겨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김유근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유근을 선택하시면 바른 미래, 바른 경남이 올 것입니다. 저는 15년간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 12개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수십 번 해외를 다니면서 해외 유수의 경쟁사들과 싸워보기도 하고 수출도 해봤습니다. 이 경험으로 이제부터 우리 경남이 만드는 상품, 우리 경남이 생산하는 상품들을 제 백에 넣고 해외로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입으로 그냥 떠들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당이 아니라 후보자를 찍어야 합니다. 당세가 약하다고 해서 후보자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저 김유근이를 밀어주시면 경남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지지 당부 말씀하시죠.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바로 위기의 경남을 구할 도지사가 누구냐를 뽑는 선거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일할 준비가 바로 되어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냉철하게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날도 모르는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김태호가 당선되면 경남이 바뀌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독점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경남만은 지켜주십시오. 새도 양날개가 있듯이 한국과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국가도 국민도 불행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부모 같은 마음으로 꼭 경남만은 좀 지켜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죠. 도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늦은 밤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남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바꿔야 된다. 손잡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 경남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을 바꿔야 한다. 경남 경제 꼭 살려달라 명심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흑색선전과 낡은 정치는 더 이상 경남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저 김경수 올해 우리 나이로 52세 일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과 함께 풍부한 국정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무너져가는 경남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새로운 경남의 미래 확실히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자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경남도지사 후보
토론에 함께 하셨습니다. 경남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도민에게 희망을 줄 후보가 누군지 오늘 참고하셨습니까? 자,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소중한 한 표로 민주주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남도지사 후보 토론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